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와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요. 과거에 그 항서제약이 받았던 문서, 네, 이 건에 대한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추이는 네, 지난 금요일에 좀 밀렸고 며칠째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과연 어떤 성격의 조정이냐? 네, 그리고 앞으로 주가 모양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겠느냐. 네, 이 부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매매 잘 하셔서요. 네,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말씀을 HLB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우신 가운데 그래도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많이 주고 계신데 대단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항서제약이 그 하나 폼 483이라는 게 있죠. 네, 요건과 관련해서 어, FDA로부터 받은 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요게 바로 이제 폼 483과 항서제약이 받았던 폼 483과 관련한 재료입니다. 물론 이 날짜는 2023년 11월 30날부터 12월 14일 날짜로 해서 이제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건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클래스 2가 이제 나왔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CMC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죠. 비모 인스펙션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게 1년 전의 일이지만 이 처음에 그 폼 483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그 간파를 할 수 있다면 이번에 항서제약의 그 CMC 일정 통과, 그래서 승인 여부 이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비모 인스펙션은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폼 483을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과연 진짜 심각한 내용인가? 아니면 처리 가능한 정도의 사안인가? 네,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폼 483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사 과정에서 인스펙션 과정에서 처음에 좀 일단 지적받고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을 받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폼 483이라는 거는 폼 483 문서를 받았다는 것은 되게 허가가 난 기업이더라 하더라도 이 실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절차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EIR 보고서를 받아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이게 뭐 물론 다 잘못되면은 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OAI만 아니고 VAI나 NAI의 EIR 보고서를 받는다면은 승인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1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때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것인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CMC 항서제약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어느 정도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건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되게 이제 지적을 당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제품 포장에 대한 지적. 자, 요게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을 이 유리병에 담을 때 무균 과정을 지켜야 되는데 요걸 이제 못했다는 거죠. 요 부분하고요. 네. 요것은 아무래도 그 항서제약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SOP의 불충분한 내용, 품질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준 작업 지침서. 네, 요게 이제 조금은 불충분했다. 그리고 품질 검사에 대한 내용. 뭐 요거니까 요거는 사실 뭐 설비가 아니고 서류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큰 거는 아니다. 크게 그 어려운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염 방지에 대한 지적. 네, 요거는 그러니까 제품 제조할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지적을 당한 것이 네 번째로 지적을 당한 것이 꼼꼼히 기록해야 할 사항을 좀 안 적었다. 요건이죠. 네, 요건입니다.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거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유관 검사 과정에서 미비한 점, 네, 이런 점 정도를 이제 지적이 돼 있고, 여섯 번째로 뚜껑이 확실히 닫혀져 있다는 검사의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제품 제조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이기 때문에 1번의 그 제품 포장 과정 있죠? 제품 포장 과정. 자, 요건에 대한 부분 정도가 조금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마이너한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포장이라는 거, 무균 과정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굳이 지적당하고 조금은 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 과정 정도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메이저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저제약의 그 폼 483을 우리가 봤지만 아주 중대한 문제의 결함이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최근 뭐 그 보고서를 받은 지 이제는 뭐 한 1년여가 돼가고 그리고 클래스 2 받은 지 몇 개월에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비머 인스펙션 어차피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건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CMC 건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일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CMC 일정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비모 통과된 이후에 정식 재제출한 것이 이제 억셉트된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실사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은 11월 말경에 실사를 진행하는 건이 시작이 돼서 이게 빨리 매듭이 지어진다면 이제 12월 말에 보고서도 발행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비모를 통과했기 때문에 CMC 건에 관련한 일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 CMC 관련해서 일정은 잘 공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과거의 폼 483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주가 패턴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가 자체를 보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막바로 이렇게 가는 파동은 절대 아니다라고 그랬죠.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출렁거리면서 시간을 필요로 하다가 이제 위쪽으로 가던가 뭐 그런 패턴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횡보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수급적으로 자, 외인이나 기관들이나 이쪽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지금 출렁거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외인의 매매는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은 일단 개인들만 좀 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개인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외인들이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개인들이라고 해서 매수는 며칠째 했지만 대량으로 큰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개인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나쁘지 않아요. 언제든지 외인들이 방향을 바꾸면서 순매수 구도를 변화를 시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결국 이제 횡보 등락하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치고 가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의 주체가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때는 외인 매수가 그때 이제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인 매수가 붙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감으로 매매를 하시면 매매를 한다기보다도 감을 잡고 좀 기다림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하튼 이 CMC 일정권이나 또는 HLB와 관련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겁니다. 네. 히든 정보나 긴급 정보나 긴급 매매 사인은 HLB 또는 HLB 생명과학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소통도 가능하니까 꼭 문자를 주시고요. 추천주도 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이 등락 과정을 좀 참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다. 네, 이 정도로만 일단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문자를 주셔서 대응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뭐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 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의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끌이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